소셜링 부업에 관심이 생겨서 강의나 전자책을 찾아보신 적 있나요? 저는 소셜링 부업이라는 이름이 퍼지기 전부터 이미 모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 강의랑 전자책을 구매하고 찾아봤는데 내용들이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건 바로 모임 장소가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지방에서도 이런 모임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같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지방에서 실제로 소셜링 부업을 해본 적 없는 강사나 전자책을 쓴 이 작가분들은 이런 질문에 하나같이 그냥 지방이 더 쉽다, 경쟁자가 없어서 오히려 1등하기 더 쉬울 거다 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물론 강의를 팔고 전자책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본인들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하는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자체가 없는 곳에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직접 해본 사람만이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과 달리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라는 환경에서 2년 6개월간 모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서 좌절했던 순간부터 지방에서는 돈이 안 된다는 독서 모임을 기반으로 결국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본 적도 있고요. 나아가 부산까지 확장을 시도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겪은 소셜링 부업의 현실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특히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터닝포인트와 그때 깨달았던 핵심 인사이트를 공유하려고 하니까요. 소셜링 부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모임 사업, 소셜링 부업의 현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서 모임으로 모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로도 수익화 성공에 가장 도움이 됐던 모임이 바로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독서 모임을 시작했을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특히 지방이다 보니까 사람을 구하기가 더 어려웠어요. 그나마 지금은 좀 나은 편인데 약 3년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지 모를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00권이 넘는 독서 경험과 더불어서 사업적으로 직접 실천한 경험까지 있어가지고 저는 저만의 슬로건이 있었거든요. 독서라는 것은 결국 실천으로 완성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슬로건으로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원인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고, 세 번째는 장소도 막 바꿔보고 막 이렇게 해봤지만은 역시나 실패했어요. 그래도 세 번째는 신청자가 들어오긴 했거든요. 다만 당일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노쇼였던 거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독서 모임 홍보글을 올릴 때마다 이거 신천지 아니냐라는 댓글이 막 달렸거든요. 사이비 종교들이 포교 수단으로 독서 모임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를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뭐 한 명이라도 오는데 그런 댓글이 달리고 그러면은 이해라도 하겠는데 단 한 사람도 지원하지도 않는데 의심부터 하니까 진짜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연속된 실패를 겪으면서 정말 깊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사람들은 내 독서 모임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내가 얘기하던 독서를 실천하자 뭐 이런 메시지가 문제일까? 아니면 진짜 사입이라고 생각해서 안 오는 걸까? 진짜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에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그나마 잘 되고 있는 다른 독서 모임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80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는 걸로 나와있던 투자 독서 모임이었는데 여기에서 제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투자 독서 모임에서 발견한 건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은 실천, 철학, 자아 실현 같은 이런 거창한 것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반응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생수를 하나 판매한다고 해보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람에게 이 물은 프랑스에서 공수한 특별한 생수입니다. 5만 원만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과연 살까요?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막에서 12시간 이상을 목말라 헤맸던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 사람에게는 별다른 설명 없이도 이 물을 50만 원에 팔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물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얼마나 목마른가 하는 상대적 가치였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실천적 독서는 왜 안 됐고 투자 독서는 왜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만 독서를 실천하고 싶어하는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은 모으기 힘들었던 거죠. 뭐 어쨌든 저는 운이 좋게도 제 사업 경력과 독서 경험을 인정받아서 해당 투자 독서 모임의 사업화 진행을 위해서 운영진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독서 모임은 곧 부산으로까지 확장을 시도했었는데 여기에서 제 생각이 맞다는 걸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인기 독서 모임들을 다 분석을 해봤는데요. 근데 대부분이 책, 투자, 돈 이런 것보다는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게 모임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2만 원짜리 독서 모임을 홍보하면서 사람들이 참가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그렇게 물어보던데 알고 보니까 모임 후 뒤풀이가 있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즉 남녀가 만나는 모임의 장으로서 독서 모임을 생각하고 있던 거죠. 혹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 대해서 아시나요? 옆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인간의 욕구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래 단계가 충족되어야 상위 단계의 욕구가 강해지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독서의 실천 같은 거는 최상위 단계에 가까운 자아 실현의 욕구에 해당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보다 더 기본적인 것들, 이성과의 만남이나 소속감, 돈과 관련된 생존과 직결된 이런 욕구들에 먼저 반응하는 게 당연했던 거죠. 저는 이 투자 독서 모임의 운영진으로서 이 본능적 욕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습니다. 제가 운영진으로 있으면서 가장 성공을 거둔 건 외환투자 과외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이었어요. 모임 회원 대부분이 투자금을 어디 써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운영진 중 한 분이 외환투자로 매달 수백만 원이 넘는 꾸준한 수익을 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렸거든요. 부동산에서 큰돈이 묶여있는 시기에 남는 자금으로 외환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떨까. 게다가 외환 투자는 부동산 투자와 다르게 적은 자금으로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부담이 훨씬 더 적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 가지 본능적 욕구를 겨냥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구, 두 번째는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는 욕구, 세 번째는 함께 투자하고 서로 결과를 공유하는 그런 소속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책정이었어요. 분석 결과 일정 수준의 시드머니만 있다면 매월 50만 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50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한 달이면 수강료를 뽑을 수 있다는 명확한 가치를 제시했던 거죠. 기수마다 10명 이상이 신청했고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만들어졌어요. 이 성공 사례의 핵심은 본능적 욕구를 자극하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한 달에 50만 원, 수강료만큼은 당장 벌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후로도 이 모임에서 나와 독립해서 저만의 독서 모임을 새롭게 만들어서 1년간 운영하기도 했고 추가적으로 모임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식 창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이를 기반으로 7일 런칭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경험을 통해 발견한 소셜링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돈이 되는 모임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본능적 욕구를 자극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모임 사업을 진행하면서 반응이 좋았던 것만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관련된 겁니다. 재테크, 짠테크, 부동산, 주식 이런 투자와 같은 것들을 주제로 하는 거죠. 이건 생존과 직결된 가장 강력한 욕구인 돈과 연결되어 있기에 사람들이 쉽게 모입니다. 두 번째는 이성과의 만남입니다. 소셜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라 무조건 이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와인 모임이나 영어 감상 모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세 번째는 인맥을 만들어주는 네트워킹입니다. 실질적인 인맥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회사원들끼리, 자영업자끼리, 사업가들끼리 이렇게 서로 공감을 잘해줄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까지 줄 수 있다면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가족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이거 역시 강력한데 특히 엄마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대표적입니다. 서로 처음 겪는 자식 간의 그런 문제, 남편, 시댁, 친정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서로 도와주고 조언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모으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미와 즐거움입니다.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동기 중에 하나고요. 취미, 여가생활, 맛집 탐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욕구라 경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욕구들과 결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고 수익화도 진행할 수 있어요. 제가 했던 본질적 가치, 실천적 독서 이런 거는 서울 수도권이면 몰라도 지방에서는 많이 어렵습니다. 서울역에서 좌판을 깔아두고 정장을 팔면 팔릴까요? 팔리긴 합니다.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요. 하지만 지방 변두리 역 앞에서 이런 정장을 판다면 팔릴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반면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주제와 같이 본능적 욕구들을 주제로 한 이런 모임들은 지방에서도 잘 통합니다. 이건 지방이건 서울이건 늘 수요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본능적 욕구만 자극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반드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환투자 과외가 성공한 이유 중 하나는 한 달 안에 수강료만큼 벌 수 있다는 명확한 가치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소셜링을 시작하실 때는 이런 순서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먼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중에서 다른 사람의 본능적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인 숫자나 기간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독서 모임이라면 독서를 실천하자는 그런 독서 모임 말고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준 돈 버는 책 탑 5를 정해서 독서 모임을 합니다처럼요. 주식 투자 경험이 많으시다면 월 50만 원 배당 수익 포트폴리오 만들기 모임 같은 식으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이렇게 소셜링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수많은 실패 덕분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시작했다가 실패를 반복했거든요. 그리고 이후로도 실패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소셜링으로 돈 벌기 쉽다는 말, 저는 솔직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본능적 욕구를 타고난 듯이 잘 건드리는 사람들일 겁니다. 예쁜 외모로 이성의 관심을 끌 수 있거나 투자 실적이 대단해가지고 신뢰를 줄 수 있거나 한다든지 말이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본능적 욕구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술 마시면서 돈 번다, 놀면서 돈 번다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들여다봤어요. 이런 고민 끝에 무료 독서 모임에서 새로 시작해서 월 5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만들 수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런 지식 창업을 해봤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7일 런칭이라는 새로운 도전까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소셜링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본능적 욕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이게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모임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좋습니다. 대신 그 실패의 원인을 본능적 욕구의 관점에서 분석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왜 오지 않았는지, 어떤 욕구를 채워줘야 할지, 그 욕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다 보면 반드시 그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